저희의 토론은 각 계층의 극단적인 모습을 연기하는 것이며 결코 저희의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눈부신 퀄리티, 기적의 토론 쇼! 선택장애 아웃! 시대를 바꿀 위대한 토론이 시작된다. 언제나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주나긴 저희가 당신의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판의 날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걸 해보죠. 작년에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인터스텔라 기억하시죠? 어떤 사람은 놀란 감독의 그 영화가 일생일대의 역작이다, 역사에 남을 걸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영화 자체가 그렇게 걸작은 아니다, 그저 평범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인터스텔라는 어느 정도의 영화일까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깜짝 놀란 S, 두 번 놀란 N, 그리고 그만 놀란 B씨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오늘의 명제, 인터스텔라는 거품인가 아니면 걸작인가? 인터스텔라는 국내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흥행 영화의 새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시선 또한 존재했습니다. 빠가 까를 만들고 까가 빠를 만드는 것처럼 양쪽의 싸움은 격해지고 서로를 영알못으로 몰아갔습니다. 영화를 넘어 감독에 대한 싸움으로까지 번진 논쟁,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논란. 당신은 항상 날 놀라게 했어. 가족의 사랑을 넘어서 우주의 시간과 과학까지 이를 한 번에 섞어서 만들 수 있는 건 당신, 크리스토퍼 조나단 제임스 놀란밖에 없어. 더불어 사실주의에 입각한 그 감독 세계에 따라서 물리학자 킵손과 함께 양자역학 연구까지 하다니. 또 초반에 옥수수 맛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옥수수 맛 놀란 씨가 돈 주고 3년 전부터 직접 경작한 거래요. 놀라운 장인정신, 이런 노력 속에 만들어진 영화가 걸작이 아니라고요? 노력하면 걸작이냐? 다른 감독들은 노력 안 했대? 다른 감독들은 옥수수밭을 키우려는 노력이 부족했네. 그건 그냥 사실주의를 넘어선 집착입니다, 집착. 인터스텔라의 많은 소재들은 이미 과거의 많은 SF 영화들에게서 차용해낸 것에 불과합니다. 오마주라고! 그거나 거기에 가족영화 소재 섞은 거 아니에요? 압도적인 영상미? 그건 이미 옛날에 개봉했던 그래비티에서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새롭지도 않은 영화가 왜 걸작이죠? B씨, 말 좀 해봐요. 실제로 인터스텔라에는 그 이전 SF 영화들에 대한 많은 오마주가 곳곳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우주선의 이름 인듀어런스는 어니스트 셰클턴의 오마주입니다. 또 모노리스를 닮은 타스와 케이스, 워물이 발견된 곳인 토성, 흰색 링 모양의 우주선 등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오마주한 것으로 보이지요. 또한 후반 딸에 대한 회상 부분은 테렌스 말릭의 트리 오브 라이프와 촬영 구도나 연출이 비슷합니다. 논란이 그가 좋아하는 감독인 테렌스 말릭의 촬영 기법을 비슷하게 하는 것은 이미 유명한 사실이죠. 나 참, NC는 오마주도 모르나 보네요.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찬미, 그런 걸 차용이나 베꼈다고 말하다니. 어디 영화도 알지도 못하는 게 영알못! 동네 아저씨들도 축구 볼 때 개발이니 뭐니 하잖아요. 답답하면 니들이 만들어 보든가. 글쎄요, 영화 만들 줄 알아야 영화 평가한답니까? 평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하, 국내 평론가들 평도 꽤 높아요. 뭐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다는 거 인정하죠. 하지만 당신은 그냥 까기 위해서 까는 것 뿐이야. 시대적으로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영화들은 공통점이 있지. 바로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또 큰 논란이 없다는 것. 걸작이라기에는 너무 나라마다 흥행이 뒤죽박죽인걸요. 한국에서 흥행한 거는 놀란 감독의 이른빨 때문이라고요. 이른빨 때문이라니. 게다가 SF의 불모지인 한국에서는 관객들이 보고 신선한데?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SF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관객들이 식상한데? 라고 느낀 사람도 많아요. 일부 사람들은 논란의 팬들이 지나치게 후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과대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따라하고 있는 평론가 이동진 씨도 논란의 이름값을 빼도 수작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긴 상영 시간과 SF라는 소재 등 다소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관객평은 네이버 기준 9점대를 유지하는 등 좋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평가는 어떨까요? 로튼 토마토를 보면 70점대 초중반을 오가는 등 놀란 감독의 작품 중에서는 낮은 점수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다른 유명 감독들도 로툰 등급을 받았던 것에 비해서는 썩 괜찮은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IMDb, 메타크리틱, BFCA, 엠파이어, 무비타임, IGN과 같은 다른 유명 사이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는 비판적으로 봐야지 말이야. 이미 68년작 영화랑 비교당하는 것 자체가 이 영화가 걸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한국에서나 9점, 10점 받지 외국 나가면 7, 80점 받기도 힘들어요. 이제 누가 영화를 모시지? 영알못? 네가 수준이 떨어져서 그래, 이 논란빠들아. 이런 거대한 비전을 현실화한 누군가가 나타난 것은 꽤 오랜만의 일이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는 먼지들이 이 세계로 발전되었다는 사실 말이다. 이것은 거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나 테렌스 말릭에게서나 기대할 수 있는 일이지 SF 어드벤처 무비에서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라고 누가 그랬게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겠죠? 네,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무식하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그랬어요. 설마 타란티노 감독이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또 놀란 감독이 그랬어요. 한국 관객이 과학적 수준이 높아서 자기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즉 우리나라 관객이 수준이 높아서 그런 거라고요. 오, 그래. 지적 수준이 높아서 그런 거다? 그럼 막 학교에서 인터스텔라 교재로 쓰고 그러겠네요. 그러기엔 좀 한심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거 러닝타임이 몇 분이에요? 169분이에요. 2시간 49분. 학교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점심 먹으면 되겠네요. 169분이 지루하다고요? 우주와 가족에 대해 고민하기 딱 좋은 시간 아니에요? 생체 리듬상 팝콘 먹으면서 낮잠 자기 딱 좋은 시간이네요. 퇴! 자, 영화 내적인 면을 생각해 봅시다. 영화 이야기 자체는 잘 이어지는데 초반 1시간을 생각해봐요. 맨 처음에 뭐 나오죠? 옥수수 밭. 그 다음에 뭐 나오죠? 옥수수 밭. 그 다음엔 뭐 나와요? 옥수수 밭. 이 초반 1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 남은 거는 지구의 참혹한 현실이 아니고 감독이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옥수수 밭이에요. 옥수수 밭 보려면 한국인의 밥상 보지 누가 인터스텔라 봅니까? 그리고 아들내미는 자식 아닌가? 아들내미가 영화 전체에 걸쳐서 어떤 존재가 되죠? 공기! H2O! H2O가 공기라는 사실은 문과인 저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나 참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니까 무식한 감상이나 내는 거 아닙니까? 옥수수밭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많이 나오는 거죠. 그걸로 지구의 심각한 현실과 주인공의 고뇌, 이어지는 가족 간의 갈등까지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었다고요. 또 한스 짐머의 웅장한 음악을 생각해보세요. 한 가지 테마 가지고 영화 처음에서 끝까지 긴장감, 따뜻함을 다 표현하는데 그런 영화가 걸작이 아니라고요? 영화는 가슴으로 보는 거예요. 가슴, 머리가 아니고. 실제로 인터스텔라는 논란의 작품 중에서 가장 이질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바로 처음으로 가족에 관한 주제를 메인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F에만 집중이 되었던 마케팅은 말하자면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호불호를 가르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상하이에서 있었던 인터뷰에서 놀란 감독이 말한 한국 관객들이 과학적 수준이 높아서 충성도가 높다는 뉘앙스의 발언이 기사화된 것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줍니다. 거봐요. 당신의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거라니까. 여러분, 우주의 진리는 개인의 취향 존중, 개취존입니다. 아니 내가 명작이 아니라는데 자꾸 명작이라고 우기는 거 어떡합니까? 인터스텔라를 명작이라고 해주느니 스타워즈 에피소드 1을 명작이라고 하겠어요. 물론 당신의 취향은 존중합니다. 우리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기로 해요. 물론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리지만 어마어마한 SF 영상에 아버지의 사랑까지 이런 걸작 영화는 50년이 지나도 나오기 힘들 거예요. 마침내 끝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끝이 우리의 끝은 아닐 것입니다. 우린 또 답을 찾을 테니까요. 늘 그랬듯이. 아, 아빠.